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다시 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흔들릴 수 있지만 큰 차트 흐름은 아직 위쪽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이런 흔들림을 여러 번 거쳤고 결국 그때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30만 원이라는 자리가 다시 깨졌잖아요. 이게 그냥 숫자처럼 보여도 주주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30만 원 위에 있으면 그래도 버티는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갑자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딱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단순히 삼성전자 빠졌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주가는 30만 원을 내줬지만 회사의 큰 방향이 갑자기 꺾인 건 아닙니다. AI 반도체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메모리 가격과 데이터 센터 수요도 계속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AI 도입과 AI 인프라 쪽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방향은 AI 쪽으로 더 깊게 가고 있는데 단기 주가는 수급과 미국장에 눌린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밀린 건 회사가 갑자기 나빠져서라기보다 시장이 지금 이 가격을 누가 받아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한 흐름에 가깝습니다. 미국 CPI가 나왔고요.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가 흔들렸고요. 환율과 외국인 수급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30만 원이라는 심리선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회사의 미래가 사라진 하락이라기보다 시장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진짜 돈이 버티느냐를 물어본 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차트 흐름을 꼭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하루 빠지고 하루 반등하고 다시 밀리니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갈 때마다 항상 한 번에 쭉 올라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중간 강하게 흔들렸고요. 정고점 근처에서는 차익 실현도 나왔고요. 중요한 심리선이 깨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멘탈을 흔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결국 다시 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물론 내일 당장, 다음 장 당장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29만 원대에서 한 번 더 매물을 소화할 수도 있고요. 30만 원을 회복하려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면 장 초반에는 또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흔들림이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큰 방향이 바로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차트는 원래 크게 가기 전에 사람을 흔듭니다. 특히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중간중간 손바뀜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중간에 털 사람 털고 받을 사람 받고 다시 방향을 잡는 과정이 있어야 더 멀리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 구간에 가깝다고 봅니다. 고점에서 무너지는 차트냐 아니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차트냐, 저는 아직은 후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큰 산업 흐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HBM, 데이터 센터, 메모리 가격,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단기 음봉 하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예전처럼 단순한 메모리 대형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AI 인프라 중심에서 다시 평가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큰 흐름은 위쪽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하루하루 캔들만 보고 놓치면 안 됩니다. 증권가 시선도 이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를 올리는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같은 AI 반도체 대장주로 묶이는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목표가 94만 원이라는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럼 당장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돈이 보는 방향은 하루짜리 음봉 하나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리지만 반도체 사이클을 보는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자체에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94만 원이든 더 높은 숫자든 목표가는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를 봐야 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요. HBM 수요가 커지고요.
메모리 가격이 강하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요.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대장주를 계속 높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장은 큰 그림만 보고 바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단기 주가는 결국 수급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오늘 당장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미국 반도체가 약하고 환율이 부담스럽고 30만 원 심리선이 깨지면 좋은 종목도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좋냐 안 좋냐 보다 이 가격을 누가 받아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좋게 보더라도 단기 수급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CPI도 시장을 편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숫자 자체가 완전히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CPI를 보면 바로 금리를 생각합니다.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겠느냐? 연준이 안심할 수 있겠느냐? AI 반도체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니냐? 이 질문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권이었다고 해서 반도체가 바로 편하게 올라가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물가 부담이 남아있으면 기술주는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장에 예민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메모리 가격과 실적만 보면 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HBM, AI 서버, 데이터 센터,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인프라, 미국 빅테크 투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좋은 점은 삼성전자가 더 큰 AI 인프라 사이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점은 그만큼 미국 기술주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흔들리고 마이크론이 밀리면 SK하이닉스와 같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장이 다시 열리기 전에 미국 반도체를 꼭 봐야 합니다. 나스닥이 빠졌다는 것만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나스닥 안에서도 반도체가 버티는지,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심리의 중심이고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메모리 가격, HBM 기대, AI 서버 수요를 같이 타는 구조잖아요. 엔비디아가 흔들려도 마이크론이 버티면 메모리 기대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 다 같이 밀리면 한국 메모리주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 때는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환율도 같이 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부담이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환율 때문에 포지션을 줄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삼성전자를 버리는 매도인지 아니면 글로벌 위험 회피 때문에 잠깐 포지션을 줄이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장이 다시 열렸을 때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가격이 얼마였냐 보다 그 가격에서 물량을 누가 받아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30만 원이 깨졌다는 사실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 아래에서 누가 버티느냐입니다. 외국인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 아래에서 가격을 인정하는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팔려도 힘없이 밀리면 아직 배기 매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29만 원대 방어, 30만 원 회복, 기관 방어, 미국 반도체 안정 이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세 개가 같이 맞으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요. 전부 흔들리면 당자는 욕심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30만 원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주주들이 마음속으로 기준을 잡아둔 자리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갑자기 불안이 커집니다. 조금 더 빠지는 거 아니냐? 다시 28만 원, 27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다시 30만 원 위로 올라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아직 시장이 버린 건 아니구나. 아래에서는 받는 돈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30만 원을 잠깐 찍는 게 아니라 회복한 뒤 버티는 겁니다. 장중에 30만 원을 잠깐 터치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에서 버티고 외국인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기관이 다시 받아줘야 합니다. 그게 나와야 시장은 30만 원 아래를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29만 원대에서 계속 눌리면 시장은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장에서 급하게 결론 내리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손이 먼저 나가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커집니다. 여기서 차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지금 차트를 짧게 보면 무섭습니다. 30만 원이 깨졌고요. 단기 캔들도 흔들리고요. 투자 심리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큰 상승을 만들 때마다 중간중간 이런 조정을 겪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밀리고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고 외국인 매도 이야기가 나오고 환율과 미국장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구간은 큰 상승을 만해서 매물을 소화하던 자리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신을 가지고 몰빵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29만 원대에서 다시 흔들릴 수도 있고요. 30만 원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이 꺾였다고 보려면 단순히 가격이 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꺾여야 하고요. 메모리 가격 흐름이 무너져야 하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가 식어야 하고요. 수급이 완전히 이탈해야 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단기 하락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큰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흔들림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왔고요. 그때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산업의 방향이었습니다. AI가 더 커지는지,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는지, 삼성이 그 사이클 안에서 다시 평가받는지, 이 흐름이 살아있다면 단기 조정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초반에 한 번 더 투자자들 마음을 흔들고 아래에서 받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30만 원이 깨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바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전날 손실 본 사람들은 반등하면 팔고 싶어지고요.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더 빠질까봐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초에는 눈치 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흔들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흔든 뒤에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장 열리고 첫 30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위로 출발하든 아래로 출발하든 그 자체가 답은 아닙니다. 위로 출발했는데 바로 밀리면 단기 실망 매물이 나온다는 뜻일 수 있고요. 아래로 출발했는데 29만 원대에서 빠르게 받으면 대기 매수가 살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숫자보다 첫 30분 안에 낙폭을 줄이는지, 거래가 붙는지, 수급이 안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29만 원대에서 받아주는 힘이 나오고 다시 30만 원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붙으면 분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에 받는 힘이 약하면 하루 종일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버텼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로 밀렸는지, 달러와 원화가 다시 불안해졌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초에는 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로 시작하든 아래로 시작하든 첫 10분 동안 바로 밀리는지 아니면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30분에는 29만 원대 방어와 30만 원 회복 시도가 핵심이고요.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오후장에는 종가 위치를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한 번 더 흔들고 29만 원대 방어를 확인하는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후 외국인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기관이 다시 받으면 오후장으로 갈수록 30만 원 회복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30분 안에 29만 원대 방어가 약하고 외국인 물량이 더 세게 나오면 그때는 바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방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첫 30분, 첫 30분보다 수급보다 종가 위치가 중요합니다. 다음 흐름은 여기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은 오늘 하루 흐름에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상승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 빠르게 오른 시장이 변동성을 소화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도가 더 세지는지, 기관이 받는지, 주변 반도체 섹터가 같이 버티는지는 봐야 합니다. 평단이 낮다고 아무것도 안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을수록 더 차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가격을 보고요.
불안한 사람은 감정부터 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단이 높은 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 마음이 더 힘드실 겁니다. 조금만 빠져도 불안하고요. 조금만 올라와도 본전 근처에서라도 나가야 하나 고민됩니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게 무리한 물타기입니다. 30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바로 더 사고, 조금 반등하면 또 안심하고, 다시 밀리면 손절 고민하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가격보다 비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크기로 들고 있는지, 하루 흔들림에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인지, 그 정도라면 종목 문제가 아니라 비중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도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잠깐 반등한다고 바로 따라붙을 필요도 없고요. 조금 빠졌다고 무조건 기회라고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확인하면서 나누어서 보는 장입니다. 29만 원대 방어, 30만 원 회복, 외국인 매도 둔화, 기관 방어, 미국 반도체 안정, 이 중에서 몇 개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한 가지 신호만 보고 들어가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용기만으로 되는 장이 아닙니다. 차분함이 필요한 장입니다.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돈이 다시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하고요. 반도체 장비도 봐야 하고요.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흐름이 살아있으면 전력 인프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한 장은 대장주 하나만 오르지 않습니다.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삼성전자만 살짝 오르고 주변이 다 죽어 있다면 아직은 단기 반등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주변 섹터까지 같이 고개를 들면 그때는 시장이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돌아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전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으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커질수록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됩니다.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 장비가 필요하고요. 소재와 부품이 필요하고요. 전력 설비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돈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돈은 대장주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으로 퍼집니다. 이 확산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정책 기대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 반도체 실적 기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주주 환원 기대, 반도체 정책,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장이 흔들려도 국내 정책 기대와 수급이 살아있으면 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장도 흔들리고 환율도 불안하고 외국인도 계속 팔면 정책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기관이 계속 받는지,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주도 섹터가 바뀌는지, 이게 확인할 핵심입니다. 정책은 방향을 만들어주지만 주가는 결국 수급이 밀어올립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트 흐름은 아직 위쪽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단기 하락이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그 하락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외국인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기관이 아래에서 받는지, 그리고 주변 반도체 섹터까지 같이 살아나는지, 이 조건들이 살아있으면 단기 흔들림은 오히려 다음 상승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너무 늦습니다. 삼성 목표가가 올라갔다더라, SK하이닉스는 94만 원 목표가까지 나왔다더라, AI 반도체가 좋다더라, 이 말만 듣고 들어가면 또 한 박자 늦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만 원이 깨졌다더라, 미국 반도체가 빠졌다더라, 외국인이 판다더라, 이 말만 듣고 던지면 또 저점에서 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차트 흐름, 미국 반도체, 환율, 외국인 수급, 기관 방어, 30만 원 회복 여부, 이게 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요, 기관이 받는지도 봐야 하고요, 환율도 봐야 하고요, 미국 반도체도 봐야 하고요, 금리도 봐야 하고요, 정책 이슈도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일도 하고 현생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냐? 말이 쉽지 너무 현실성 없는 거 아니냐? 이 댓글을 보고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매일 시장 보고, 뉴스 보고, 수급 보고, 자료 정리하는 게 일이니까 가능한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도 가야 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도 봐야 하고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요. 가족도 챙겨야 하고요. 그냥 우리 다 현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뉴스 하나 뜨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요. 우리가 뒤늦게 확인했을 때는 이미 올라가 있거나 이미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 시작할 때는 사실 좀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남들은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나도 좋은 종목 하나만 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괜히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주식 얘기 듣고 조금 넣었다가 가격 조금만 내려가도 하루 종일 신경 쓰입니다. 일하고 있어도 주식창 생각나고요. 밥 먹고 있어도 지금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요.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 또 고민됩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손실 조금 줄었을 때 빠져나와야 하나? 근데 이상하게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 또 올라가죠. 이게 반복되면 주식이 투자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을 따로따로 흩어놓지 않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묶어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책도 있고요. 시장 대응 기준표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도 있고요.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매매 전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도주 흐름, 관련주 정리,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형주 후보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료 하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쁜 분들이 시장을 볼 때 최소한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잡을 수 있게 만든 흐름 정리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자료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되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노트와 AI 보조지표는 시장을 보는 기준을 잡는 자료고요. 주도주 알림센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제 시장 흐름을 계속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입장 링크를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전부 마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 말 듣고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버티고 오르면 본전 생각에 팔아버리고 팔고 나면 다시 올라서 후회하는 반복을 줄이자는 겁니다. 주식이 여러분 일상까지 흔드는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빠졌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흔들림은 여러 번 나왔고요. 그때마다 단기적으로는 무섭게 보였지만 큰 흐름은 결국 우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단기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와 메모리 사이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을 보면 저는 결국 밑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에 던지는 장이 아니라 흔들릴 때 누가 받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이런 장은 하루하루 맞히는 장이 아닙니다. 확률을 높이는 장입니다. 내가 모든 걸 맞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뉴스가 이미 반영된 건지,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가 어떤 신호를 주는지 알면 적어도 감정으로만 사고 파는 건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불안할수록 뉴스 제목보다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첫 30분 동안 삼성전자가 29만 원대를 지키는지 30만 원 회복 시도가 나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